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결혼한 지 9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보내는 아내의 사부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해 1월.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암을 이겨낸 적이 있었다. 1999년 처음 대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 바로 왼쪽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고 그 후로 건강하게 7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다시 재발한 것이다. 이번에는 오른쪽 대장을 잘라냈다.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낫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젊으니까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하니 잘 이겨내야지. 하지만 이번에는 대장뿐이 아니었다. 십이지장과 위장까지 전이되어 있었다. 암의 위력은 대단했다. 기다려요. 진통제 가져올게요. 진통제로도 견디기 어려운 내장을 쥐어짜는 고통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남편의 몸을 엄습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 고통을 견뎠다. 어떻게든 이겨내야 했다. 우리에겐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증의학과에서 기다리던 연락이 왔다. 우리는 이 극심한 통증을 감소시킬 방법이 필요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건 잔인한 현실이었다. 방법이 있기는 했다. 내장으로 통하는 신경을 화학적으로 파괴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여생이 1, 2년 정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방법이라고 했다. 즉, 최후의 치료였다. 남편은 단칼에 시술을 포기했고 우리는 퇴원했다. 남편의 선택이었다. 나의 간곡한 만류에도 그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8개월 만에 퇴원이었다. 남편과 나는 1994년 성당에서 만났다. 수녀가 되려던 나에게 그는 삭발까지 하고 구애를 했다. 처음부터 쉽지 않은 결혼이었다. 변변한 직장이 없던 그와의 결혼을 우리 부모님은 완강히 반대했다. 그러나 나에게 그는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한 일인지 알려준 사람이었다. 1997년 봄 우리는 결혼했고 곧 영훈이를 낳았다. 이어 연년생으로 둘째 규빈이도 생겼다. 임신 3개월째 가장 행복해야 할 때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다. 첫 번째 발병이었다. 친정 식구들은 유산을 권했다.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할 막내딸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다. 고집을 부려 규빈이를 낳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남편이 완쾌 판정을 받은 것이다. 왼쪽 대장을 상당 부분 잘라내고 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견디며 남편은 완치되었다. 남편에게 가족은 힘이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버티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암은 또다시 남편을 찾아왔다. 이미 복부림프절까지 전이되었지만 남편에게는 차마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암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었다. CT 촬영을 하고 병실로 돌아왔다. 힘내세요, 여보. 힘내세요. 그러나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할 수 있을까? 주치의 선생님이 남편 모르게 나에게만 따로 면담을 청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이미 췌장뿐 아니라 간과 양쪽 폐까지 전이되어 있었다. 그의 몸은 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앞으로 2달도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참으려고 해도 울음이 북받친다. 더 이상 항암제를 쓰지 않기로 했다. 몸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 환자를 편하게 하는 것을 택하자고 한다. 잘 알겠습니다. 대답하고는 서둘러 병원 밖으로 나갔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이제 안 오려고 했는데 남편이 11살 때
남편의 어머니는 대장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다. 그 후 아버님이 재혼하셨고 남편은 몹시 방황했다고 한다. 유소년 시절을 슬프게 보낸 남편.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슬퍼질까봐 두렵다. 아빠, 왜 목소리가 작아? 병실이라 그렇지. 아빠, 응, 왜? 아파요? 아니, 거짓말, 아프면서. 남편이 다시 입원한 후 아이들도 뭔가를 느끼는지 부쩍 아빠에게 자주 전화를 한다. 병원에 갈 때마다 자꾸 우는 둘째 규빈이와 나는 약속을 해야 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기? 남편은 하루 1000ml씩 모르핀을 투여한다. 그를 지탱하는 건 주사약들이다. 이제 남편은 혼자서 소변을 볼 수 없다. 점차 글씨도 쓰지 못하게 됐다. 무엇을 쓰려고 했는지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았다. 남편은 내 이름조차 쓰지 못했다. 암세포가 뇌에도 손상을 입히고 있었다. 때론 시간과 공간도 구분하지 못했다. 감각도 망가졌다. 한 곳이 가렵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온몸이 가려워 견딜 수 없어 했다. 병원에 온 규빈이가 이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는 얼른 아빠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열심히 고사리 손으로 아빠가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었다. 아빠 시원해? 이제 좀 괜찮아? 응, 아들 손이 약손이네.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다.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는 남편은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에게 매달렸다. 이렇게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병실에서는 또 한 개의 침상이 비었다. 아무리 희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다 해도 나 역시 그가 떠날 순간이 두렵다. 남편이 웬일로 스스로 머리를 빗었다. 오늘은 금산에서 친정엄마가 오시는 날이다. 남편은 재발 후 엄마에게 제일 죄송해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나 금방 일어날 거예요. 남편은 계속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병원을 나서는 엄마를 배웅하는 길. 난 가만히 엄마를 끌어안았다. 자꾸 들어가라고 손짓하는 엄마를 꼭 안아본다. 엄마에게는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이고 싶었다. 엄마, 미안해요. 2006년 12월 10일.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성당으로 갔다. 함께 가는 시동생 종호 씨의 발걸음이 무겁다. 오늘 그동안 남편에게 차마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가톨릭 수사인 시동생이 나를 설득했다. 남편은 그동안 의사에게서 병세가 심각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나도 병세가 좋아질 거라고만 이야기했고 문병을 오는 사람마다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제 남편에게 진실을 고백해야 했다. 시동생 종호 씨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형,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잘 버텼어.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이제 준비해야 해. 형수한테도 잘해야지. 조카들에게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내가 너무 늦게 이야기해서 미안해. 조금만 더 일찍 이야기했으면 좋았을걸. 나는 차마 남편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날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도 난 알 수 없다.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복도를 산책했다. 갑자기 남편이 밖으로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다행히 날씨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생각해보니 입원 후 남편은 한 번도 외출하지 못했다. 이것은 그가 지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바람, 그리고 햇살이리라. 남편은 천천히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제일 먼저 남편은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인사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나는 캠코더를 장만했다.
결혼 9년 만에 장만한 캠코더로 그의 마지막 인사를 찍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정성껏 남편을 단장해줬다.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내 남편. 영훈아, 규빈아, 사랑한다. 우리 두 아들. 사랑하고 좋아한다. 언제나 건강해라. 진짜 멋진 남자가 되거라. 이것은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뜨거운 진심이었다. 고마워. 남편이 나에게 말을 건넸다. 뭐가 고마워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요. 남편은 씩 웃으며 내 얼굴을 처음 본 사람처럼 만졌다. 화장해도 이쁘고, 아내도 이쁘고, 이렇게 봐도 예쁘고, 저렇게 봐도 예쁘고. 미안하다. 너에게 행복을 못 줘서 미안하고, 너에게 집만 가득 주고 가서 미안하다. 나중에 아이들하고 너무 힘들면 재혼해. 천국에서라도 축복해 줄게. 그리고 남편은 내장 신경 차단술을 받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아이들도 다시 병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빠 사랑하니? 많이. 얼마만큼? 우주만큼. 아빠도 사랑해. 같이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나는 신께 묻고 싶다. 정말 지금 이 사람을 데려가야 하는 것인지. 2006년 12월 21일 오전, 남편에게 극심한 호흡곤란이 왔다. 남편을 1인실로 옮겼다. 조금만 힘내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애들 데리고 올 거예요. 눈 떠봐요.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다. 여전히 따뜻한 그의 손. 나는 아직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다. 학교에 있던 아이들을 막내 삼촌이 데려왔다. 아이들이 서럽게 운다. 늦기 전에 아빠에게 말해야 한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이들의 절규를 들었을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06년 12월 21일 오후 2시 55분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났다. 그를 만나고 사랑하고 부부가 된 지 9년 8개월 만이었다. 오늘은 결혼 10주년 기념일이다. 나는 꽃을 들고 그의 무덤을 찾았다. 해마다 결혼 기념일이면 남편은 나에게 꽃다발을 주곤 했다. 나는 속삭인다. 여보, 잘 지내죠? 규빈이 반장 됐어요. 영훈이도 씩씩하고. 우리 가족 모두 당신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더라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는데 또 눈물이 난다. 하지만 내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곳도 이곳뿐. 나는 그가 너무 그립다. 나는 아직 아침 저녁으로 그가 보냈던 문자를 본다. 생전 그와 나누었던 평범한 메시지가 이렇게 소중한 선물이 될 줄 그때는 몰랐다. 나는 아직 그가 사무치게 그립다. 앞으로도 내내 그리울 것이다. 그러나 또 이 추억이 있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를 떠올리면 그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바람이 불면 그가 내 머리를 쓸며 내 곁에 와 있는 듯하다. 눈을 감고 그에게 말한다. 안녕, 여보. 안녕, 영훈 아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